안녕하세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호입니다. 요즘 들어 안성 땅이 정말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하루하루입니다. 오늘도 안성에 갔다 왔는데요. 물론 매도 물량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쓸만한 좋은 토지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좋은 토지의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묶이지 않는 땅. 그러니까 땅은 오늘 샀다가 한두 달 뒤에 내놓아도 나갈 수 있는 환급성이 좋은 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그런 환급성이 좋은 땅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땅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주거나 실제 장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토지를 굉장히 환급성이 좋은 토지라고 하는데요. 지금 안성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런 좋은 땅이 너무 없다 보니까 설명만 하지 마시고 좋은 땅 어디 위치에 어느 정도 가격대면 잡아라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올라가는 시장에서 그 토지의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제가 실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의 부동산 사장님들이나 어떤 지주분들이 팔려고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또 너무 적게 얘기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많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 안성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 이야기 안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본인, 네, 선택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설명을 이것저것 잘 들어보시고 아마 합리적인 판단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자산은 급등을 하는 상태고 돈의 가치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모으는데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산 채무자는 승리자가 되고 저축한 사람은 패자가 되는 무서운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또 먹거리가 큰 시장이 토지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시고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당연히 많이 알아야겠죠. 많이 알아야 어떤 좋은 게 나한테 왔을 때 딱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한번 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보겠습니다. 뭐 안성 너무 광범위해서 너무 어렵다, 기준이 안 잡힌다,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요즘에 통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된다. 내가 좀 감이 안 잡혔는데 감이 잡힌다. 라고 하실 때 정말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지금 대략 뭐 대충 잠깐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여기 어디 들어오냐, 그 다음에 삼성이 들어온다는데 과연 어디에 들어오냐, 그리고 이제 수용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도대체 어딜 사야 되느냐, 그리고 적정 가격은 얼마냐, 뭐 3억대, 5억대, 그러니까 제일 아마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연락 오시는 게 뭐 3억대 있는데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뭐 어디가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이쪽이 안성이 워낙에 많은 분들에게 주목도 받고 이 돈의 자금 흐름이 어떤 투자할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다 보니 이제 토지 쪽으로 많이 오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수도권 중에서도 지금 평택 그다음에 화성 같으면 너무 많이 지금 계속 평택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화성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 이제 땅들이 많지 않고 근데 안성은 이슈가 이제 막 터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은 분들이 몰리는 것 같아요. 자금들이. 근데 보시면 지도를 보시다 보면 개발 이슈의 중심에 있는 지역은 이제 이 보계면 라인 325 국도 라인과 그리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 IC가 생기는 이 동신리 양봉리 라인 그리고 지금 이 아양지구 지금 2차 취소된 부지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안성맞춤 아트홀 맞은편에 이제 시청 이전에 대한 문의들도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면 아마 안성시청 이전은 빠른 시일 내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향후에 도심이 확대가 되고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역세권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쪽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체크를 했는데 현수동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역을 이용하려면 이게 많은 분들이 뭐 여기 터미널 주변 그 종합운동장 사거리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한 걸 이야기 드려보면 일단은 역사가 생기려면 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보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될 정도의 거리여야 되고 그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인근에 주거지역이라든지 시청,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안성시청이 향후에 이전을 한다면 저는 안성맞춤 아트홀 맞은편 이 정도의 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 동신리 쪽으로 신도시가 이 넓은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이 개발이 풀리면서 시청이 신도시가 생기면 이쪽으로 이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전에 해봤지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과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안성맞춤 아트홀 시청이 이쪽으로 이전을 했고 시청이 아니죠. 옛날에 이제 시민회관 개념의 아트홀 이쪽에 이미 이전을 했어요. 한 15,000평 가량 되죠. 그런데 요 앞에 보시면 요렇게 반이 지금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지적 편집도를 볼까요? 요렇게 요 선이 있는데 요 라인이 그 농업진흥구역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수용하기가 딱 좋아요. 그 아톨과 맞은편 선상에 있고 지금 공공청사 부지 그대로 한 요 정도 사이즈잖아요. 이걸 그대로 이전을 했을 때 이전하기도 아주 가까운 위치고 평지에 그리고 시민회관과 시청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이쪽에 역사가 딱 들어오면 여기 섰을 때 관공서 시청도 가고 그다음에 시민회관 지금 안성의 모든 문화예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서 지금 열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쪽은 아마 주거지역이 되고 향후에 야양지구 2차 부지가 개발이 되면서 연계성도 충분히 구도심과도 가깝고 새로운 신도심과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성시청은 요쪽 도기동 쪽 지금 진흥구역 라인으로 오면 딱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게 한 10년 이상은 걸리겠죠. 지금 당장 어떤 이전에 대한 계획은 안성시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향후에 옮겨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 높은 윗분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옮겨진다면 요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안성 그 평택 부발선과 그 수도권 내륙선 동탄에서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철도는 철도에 크로스되는 지역이 아마 이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안성 지역을 보면 이슈가 있는 지역들의 대부분이 요 시내 부근은 농업진흥구역이다 보니까 수용하기가 딱 좋아요. 그 어떤 개발을 할 때 토지 보상도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이제 감정평가라든지 현 시세에 반영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도심 지역이라든지 뭐 계획관리나 자연녹지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지역 뭐 계획관리 자연녹지 이런 지역은 이미 공장이라든지 근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져 있으면 토지 보상가가 굉장히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발하는 주체 측에서도 이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런 진흥구역, 절대농지 위주로 수용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죠. 그래서 저는 이쪽 그러니까 진흥구역들을 제외해보면 이쪽 지금 이미 구도심권으로는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가격대가 많이 올라 있어서. 그래서 이 새로 개발되는 지역의 중심을 보면 저희가 예전에 종합운동장 쪽을 많이 주목했던 것도 다 진흥구역이고 어디 들어갈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땅은 생각보다 적진 않은데 전부 이제 그 농업진흥구역이다 보니까 물론 생산 녹지로 되어져 있지만 끝에 꼬리표로 농업진흥구역이 딱 찍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라인들은 이제 투자를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또 안성에 한번 갔더니 이제 진흥구역 쪽으로 해서는 예전에는 이제 불과 한 20일 전 정도까지 동신리에 지금 산업단지 예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 진흥구역 땅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 조금 현명한 투자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제 진흥구역 땅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진흥구역 땅들이 심심치 않게 물건들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하나를 투자함으로 인해서 한 곳에 투자를 포기해야 돼요. 근데
지능구역 같으면 풀리겠죠. 풀릴 수 있습니다.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럼 풀림과 동시에 수용 처리를 할 텐데, 물론 뭐 환지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곳에 환지 방식은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환지 방식이 된다 하더라도 기간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0년 동안 내가 만약에 기다려서 풀렸는데요. 그 10년을 기다린다고 하면 그때서 보상받고 뭐 딱지를 받았는데 그때서야 한 10년, 12년 지나서 어떤 건물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내가 수익을 본다면 물론 그 중간에도 팔 수도 매매가 되기도 하겠지만요. 불법적으로. 근데 그리고 그 기간, 그 10년이라는 기간이 정말 짧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차라리 10년 뒤에 두 배를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아니면 1년 뒤에 차라리 10% 20%만 받고 그 돈으로 계속 회전을 하면 10년 뒤에 두 배가 아닌 4배, 6배, 8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텐데 그때 10년 뒤에 두 배 받는다 하더라도 돈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아마 떨어질 거예요. 지금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실질 돈의 가치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긴 한데요. 어느 정도 느껴지는 건 지금 벌써 한 3년 전, 5년 전 10억과 지금의 10억은 그때 기준과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10억이라는 단위는 같지만 가치 자체는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 돈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간파하신 아주 현명하신 부자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전부 지금 실물 자산, 부동산, 땅이라든지 주식이 실물 자산이라 할 수 있을까요? 뭐 땅, 그다음 부동산, 뭐 아파트,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물 자산 쪽으로 돈이 그 부의 흐름이 이동을 하는 과정 가운데 특히 어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 값은 특히나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봐도 야, 이 수도권의 이 안성이라는 지역, 그다음 화성할 때 화성이라는 지역 이런 그 큰 일자리가 들어오고 산업단지가 생기는 이곳에 2차 선변, 4차 선변에 붙은 땅들이 100만 원 중반, 뭐 200 초반,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값 오른 거에 비하면요, 땅값은 안 올라도 너무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토지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땅을 저도 많이 이제 사고 오늘은 또 도기동 땅을 하나 팔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토기동 앞으로 가만 놔두면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왜 팔았냐? 했는데 이제 그게 저는 100만 원에 사서 이제 155에 매도를 했는데 이제 물론 세금은 2년 3개월 만에 팔아서 뭐 42%다 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50이 300까지 가는 이 두 배. 물론 일반인들 같으면 그냥 갖고 있는 게 낫죠. 당연히. 그렇지만 저는 이 돈을 다시 또 회전할 수 있는 더 큰 덩어리의 아주 더 메인 지역에 있는 땅을 사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 더 올라갈 200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해 안에 갈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를 그 매도하고 그 돈으로 또 다른 토지를 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오늘 또 질문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여기 이제 안성 맞춤 IC가 생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종합운동장 사거리 주변에 계신 부동산 사장님들이 작년부터 굉장히 이제 좀 힘들어 하셨던 게 아니 다 종합운동장 사거리 4차선 붙은 땅만 달라고 하는데 한 블록 들어가 있는 건 싸다고 해도 싫다. 메인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을 좀 소개해달라 그런 거면 덩어리가 커도 사겠다라고 하시는데 뭐 이쪽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뭐 시유지, 뭐 국유지, 나라 땅 이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토지가 없어요. 근데 없는 데다가 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이 이제 여기를 이제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을 좀 얘기해드리면 이쪽에 옛날에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요 윤영주 씨라고 옛날에 이제 뭐 가수셨대요. 그분이 복의 물류단지를 추진했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취소가 됐다가 뭐 대략 그려보겠습니다. 대략 뭐 한 이렇게 꽤 적지 않은 규모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예전에 추진하실 때는 이쪽에 IC가 생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토지도 뭐 저렴했고 뭐 경기도인가요? 경기도에서 이제 주민 동의를 80% 받아와라 해서 여기가 한
주민동의가 거의 70%가량 받았었었는데, 이제 그게 추진 중에 조금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이게 보류됐다가, 이게 지금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제가 아시는 분이, 땅을 갖고 계신 분이 또 연락까지 받으셨다고 해요. 뭐 수용을 좀 해달라 이렇게 그쪽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하시던데, 이게 재추진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누가 봐도 이게 노른자 위의 땅이잖아요. IC가 생기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까워지게 되면 당연히 좋은 위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지금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정말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시너지를 더 굉장히 키울 거예요. 안성시에 힘을 실어줍니다. 왜냐면 지금 세로로 경부고속도로와 여기가 지금 서울 세종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의 세 개의 세로로 뻗게 되는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이 도로들이 생기는데, 그 가운데에 연결고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입니다. 이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의 시너지, 그동안 많이 이루지 못했던 그 힘을 이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중앙으로 또 관통하게 되면서 이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에도 굉장히 많은 힘이 실리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음성으로 이어지는 이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에 이제 물동량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경부 라인에서도 이 평택 제천간으로 해서 중부도 만나기도 하고요. 이 평택 삼성 반도체가 그 생김으로 인해서 이쪽에 물동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주말에도 그렇고 예전에 중부고속도로 타고 대소 IC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굉장히 한적하고 한가한 길이었는데, 요즘은 막히는 시간엔 또 굉장히 막히더라고. 그래서 이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 물류의 아주 핵심이 되겠죠. 이렇게 와서 여기 JC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중부도 만나고, 어느 쪽으로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뭐 물류 창고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리고 물류만 들어오진 않겠죠. 대로변 중심으로는 어떤 상업적인 행위가 가능한 것까지 같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조감도도 봤었고요. 근데 이게 재추진된다는 게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류단지가 들어오게 되고 하다 보면 뭐 이 구간에 뭐 거의 땅이 없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쪽을 땅을 찾아도 땅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뭐 누가 땅이 나온 게 있는데, 여기 안성 객사가 있어서 이쪽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이쪽은 개발이 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도 궁금증이 생겨서 이제 시청에도 문의를 해보고, 그리고 이 그러니까 시청에 문의해보면 답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그 궁금증을 제가 한 번 더 쉽게 풀어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싶어서, 이 안성 객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주변이 객사로 인해서 과연 개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자, 한번 볼게요. 안성 객사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객사라고 해서, 안성 객사는 이게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인데, 이 건물이 이렇게 하나 딸랑이 있는 건데요. 이제 객사는 뭐 경기도 유형 문화재고 있고, 객사는 조선시대 지방 관아 건물로 뭐 수령 임금 위패를 모시고 쭉 지나가서, 중요한 거 핵심 뭐냐면, 이게 이제 고려시대 때, 고려 초에 이제 창건된 건데, 이게 명륜 여자중학교 쪽으로 이건이 됐다가 1995년에 수리돼서 현위치로 이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문화재 보호구역들 보면 막 익산이나 이런 데 보면요, 왕릉이 발견돼서 그 주변에 뭐 파기만 하면 문화재가 나오고 막 이래서 개발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여기에 원래 이 터에 객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있었던 걸 그대로 해체해서 이 위치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건축물은 맞고 양식은 맞고 귀한 문화재지만, 그냥 이쪽 허허벌판 이쪽 뭐 땅을 판다고 이쪽에 문화재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걸 그대로 해체해서 이곳에 그대로 옮겨놓은 모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이 중요한 것이지, 이 주변을 판다고 뭐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시청 직원의 답변까지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는요, 그냥 핵심 지역을, 제가 이 토지 이음이라는 이제 실거래가, 옛날엔 실거래 토지, 옛날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름이 있었어요. 토지 이용 계획원이 나오는 것, 그게 이제 토지 이음으로 해서 이제 일체화가 돼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 안성 객사를 중심으로, 여기 빨간색 있죠? 여기 안성 객사입니다. 이 중심으로 이렇게 원형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동그란 원형. 요게 문화재 보호구역 300m 이 섹터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곳이 보면 요 중심으로 이 반경에 개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면 이곳이 개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 딱 보면요. 그냥, 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대지가 있죠, 대. 여긴 장이 있습니다, 심지어. 장이 뭐죠? 공장이죠? 여기 또 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 여기도 또 대지가 있고요. 여기도 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화재 보호구역 반경 안에 있는데 어떻게 대지화가 됐을까를 한번 볼까요? 여기요, 저 신평공인중개사, 여기 그 신평공인중개사 사무소, 자, 가볼까요? 로드뷰를 볼게요. 자, 건물 2층짜리 건물이 있나요, 없나요? 자, 건물이 지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죠.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이 근처에 있어도 어떻다? 2층짜리 건물 질 수 있다. 여기 카페도 있고요. 다 있네요. 자, 그럼 이걸로 하나가 확인이 또 됐어요. 자, 두 번째. 여긴 장이 있습니다, 심지어. 공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로드뷰를 끄고요. 위성으로 다시 넘긴 다음에요. 자, 볼까요? 여기는 분명히 안성객사 문화재보호구역 반경 안에 있습니다. 여기 장부지 여기 있죠. 여기 장. 여기 장. 볼까요? 공장이 허가가 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기는 건물을 지을 수 있구나. 특별히 문제가 없구나. 두 번째, 그럼 시청에다 물어봐야겠죠? 시청에서 제가 이제 들은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면, 3층 이하, 보통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뭐,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지만, 이런 곳에 근생이라든지 상가를 할 때 4층 이상 짓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3층까지는 관계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주변 라인에는 건축 허가가 나고요. 그 다음에 요 문화재 보호 지정이 되어져 있지만, 인근이지만, 충분히 시 조례로 의해서 시에서 네, 허가를 내준다는 정확한 판별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라인들은 만약에 뭐 좋은 토지가 있다면 뭐 그 문화재 보호구역 때문에 내가 뭐 패스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치시거나 그 다음에 뭐 패스하실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이제 38번 국도 쪽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가 있는데 이제 38번 국도 라인이 워낙에 주목을 받고 있고 좋은 곳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데 이 고속도로 IC 주변에서 너무 가까우면은 허가가 안 나서 지금 요 라인들을 보면 여기는 옛날에 이제 일부 취락지구들이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새로운 것들이 허가 받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들은 아마 잘 짚어보셔야 되는데 요 지금 종합운동장 우측편 라인으로도 가감 차선이라든지 교차로 영향권이라든지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 뒤쪽으로 이제 이 38번 국도가 워낙에 고속화 국도기 때문에 보면은 이쪽에 그 제가 이번에 우측편으로도 한번 쭉 동화방송대까지 갔다 왔는데 조금 그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무서운 사실이 뭐냐면 펜스를 다 쳐놨어요. 지금 로드뷰를 보면요. 로드뷰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38번 국도 라인이요. 이쪽 지금 개발되어져 있는 쪽 빼고 좀 뒤쪽이나 그쪽에 가봤더니요. 자, 다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전부 펜스를 쳐놨더라고요. 그러니까 38번 국도 라인에 붙어 있더라도 이 가감 차선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내가 가감 차선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땅을 내가 매입하려고 해도요.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근데 그 땅이 내가 너무 좋아서 진짜 그 땅 죽어도 허가 어렵더라도 내가 진짜 사야겠다 싶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뒷길이라도 있어야 돼요. 마을길이라도. 왜냐면 요 도로로는 허가를 아예 안 내준다고 이렇게 펜스를 쳐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데 같은 이 펜스를 다 쳐버렸어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요. 38번 국도 라인의 많은 곳에 펜스를 다 쳤습니다. 꽤 먼 곳도 쭉 더 가볼까요? 여기가 그 고속가국도라 이게 차량이 이탈되거나 이러면 아주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 와 정말 그 많이 대로변 이쪽도 대로변이라서 제가 쭉 봤더니요 펜스를 다 쳐버려요. 아예 이 가감 차선으로 들어갈 수 없게. 그렇기 때문에 이 38번 국도 라인을 주목하시는 분들은 이 꼭 허가 사항을 짚어보셔야 됩니다. 대로에 붙어 있다고 다 허가 나는 게 아니고요. 그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또 이제 불리한 것들이 그 버스 정류장에 섰다가 이 버스가 탄력을 받아서 들어가는 또 가감 차선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이 허가사항을 아주 잘 짚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잠깐 하려고 했는데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25분이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그래서 오늘은 요쪽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새로운 내용, 새로운 지역의 새로운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